특히 쿠피안스크시입니다. 우리는 저기 도시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반복해서 들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도널드 트럼프와의 진행 중인 협상에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승리 카드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크렘린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쿠피안스크를 점령하고 하르키우의 문턱까지 도달해 협상 테이블에서 우크라이나의 조건을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양보 없이는 합의도 없다고 말하며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즉각 철수를 요구함으로써 키이우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잘라버리면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제 생각엔 이미 영토의 78%를 러시아가 차지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발표들은 모스크바에서 승리가 임박했다는 인식을 고조시켰습니다. 발레리 게라시모프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눈을 보고 쿠피안스크가 함락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보고되었습니다. 러시아 장군들에 따르면 전선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들은 쿠피안스크에서 포크로프스크, 그리고 도네츠크, 자포리자, 루안스크의 도시들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승리의 서사를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들은 푸틴이 듣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 현장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장의 데이터와 함께 드러난 현실은 크렘린의 이 연극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모스크바의 장군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동안 현장의 군인들은 무전기를 통해 자신들이 자살 임무에 보내지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진지를 사수하라고 보내지만 이 진지들은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절반만 돌아옵니다. 지금 쿠피안스크 거리에는 승리의 행진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지휘관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자국 군대에 의해 탈출로가 차단된 무력한 러시아 군대 사이에는 혼란이 가득합니다. 러시아의 정예 기갑 부대라고 주장되던 차량들은 실제로는 고철로 뒤덮인 프랑켄슈타인 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은 FPV 드론에 의해 몇 분 안에 점멸당합니다. 이 대실패의 전모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러시아 총참모장 발레리 게라시모프가 크렘린의 테이블 위에 남긴 독이 든 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11월 20일 러시아 언론과 군 지휘부는 쿠피안스크가 통제하에 들어왔다는 단정적인 발표로 가득 찬 승리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현실은 불과 몇 주 만에 이 공식적인 서사를 산산조각 냈고 군사작전이라기보다는 조직적인 자살 임무에 가까운 그림을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대25 독립중기계와 여단과 모인 시스템 부대가 제공한 데이터를 러시아가 도시를 점령하기는커녕 자국 군대를 조직적으로 고기 분쇄기에 몰아넣었음을 증명합니다. 그곳에 러시아군은 아주 소수만 존재합니다. 그들은 우리 군에 의해 차단되고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쿠피안스크에서의 러시아군 전술 계획은 보이지 않게 침투할 수 있다는 환상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도시의 북서쪽 외곽을 향해 개시된 공격에서 러시아 보병은 안개 낀 날씨와 연막을 방패 삼아 우크라이나 방어선 뒤로 침투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주요 목표는 소규모 파괴 공작조를 도심으로 침투시켜 한두 명의 군인이 시청이나 기념비 같은 상징적인 장소에 러시아 국기를 꽂게 하고 이 이미지를 선전에 이용하여 도시가 함락되었다는 인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국방교리는 이러한 낡은 소련식기만 전술을 오래전에 간파했습니다. 해당 지역의 우크라이나 유의비 조종사와 열 감시 시스템은 안개 속에서 움직이는 모든 열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도시에 침투한 것으로 여겨졌던 소규모 그룹들은 실제로는 우크라이나 방어선 깊숙이 유인되어 고립된 후 십자포화 속에서 파괴되었습니다. 제125 여단 소속 관계자 보우단 티셴코의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기념석에 도달하려 했으나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발각되어 무력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술적 무력함의 가장 구체적인 증거는 현장에 배치된 장갑차의 상태입니다. 러시아 방위 산업의 붕괴된 생산 능력을 보여주는 이미지들이 도브로필리아와 쿠피안스크 전선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제2독립돌격연대에 의해 타격받은 러시아 공격 대열에서는 현대식 전차 대신 프랑켄슈타인이라 불리는 괴물같은 차량들이 목격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낡은 전차 차체나 장갑차의 고철판, 격자, 심지어 쓰레기통 조각까지 조잡하게 용접하여 만든 차량들이었습니다. 이 임시변통 장갑은 우크라이나의 고정밀 FPV 드론이나 제블린 미사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금속관으로 만들어 기동성을 제한하고 느리고 거추장스러운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상은 이 차량들이 충격 시 어떻게 불덩어리로 변하며 안에 있던 승무원들에게 생존 가능성을 전혀 남기지 않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한 군대의 병참 및 기술적 고갈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대실패의 가장 어두운 면을 러시아 지휘부가 자국 군인들에게 가한 잔혹성에 있습니다. 쿠피안스크에서 탈출로가 차단된 채 포위된 러시아 군대는 후퇴하려 할 때 뒤에서 저지 부대와 마주쳤습니다. 감청된 무선 통신과 정보 보고선을 러시아 지휘관들이 후퇴하는 병사들에게 발포하라고 명령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그래서 최전선의 러시아 군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포화 속에서 죽거나 아니면 자신의 지휘관들에게 처형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우찬스크 인근 빌차에서 100명 이상의 러시아 군인이 무력화된 것은 이러한 절망과 공황의 결과입니다. 군인들이 우리는 자살 임무에 보내지고 있다고 비명을 지르는 동안 모스크바의 장군들은 지도에 존재하지도 않는 승리를 표시하느라 바빴습니다. 정량적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쿠피안스크에서 군인과 장비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작전 주도권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을 러시아가 통제한다고 주장했던 지역에서 반격을 개시하여 182제곱킬로미터 이상을 탈환하고 러시아 방어선을 돌파했습니다. 이것을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세 이야기가 현실에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전선이 러시아의 불리한 방향으로 무너졌다는 수학적 증거입니다. 터널을 파서 침투하고 안개를 틈타 깃발을 올리고 오철 더미 같은 탱크로 공격하려는 시도들은 현대 전쟁의 투명성 앞에서 실패했습니다. 레서에 신뢰할 수 있는 위성 데이터와 무인 항공기의 실시간 영상을 러시아의 모든 움직임을 해독하여 이러한 기동을 무용지물로 만들었습니다. 쿠피안스크에는 러시아의 승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장군들에게 속은 푸틴이 협상 테이블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다 자국 군대를 고기 분쇄기로 몰아넣은 현실이 있을 뿐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장군들은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에서의 진전에 대한 거짓된 이야기를 제시하며 우크라이나의 손실을 과장하고 실패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정예 장갑차들이 고철 더미로 변해가면서 크렘린 내에서 만들어진 이 거짓된 자신감의 거품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곧 붕괴될 것입니다. 쿠피안스크에서의 이 패배는 단지 전선에서의 영토 손실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크렘린의 정보 독점과 내부 전선의 회복 불가능한 균열을 일으켰으며 이는 도미노 효과를 낳았습니다. 수년간 크렘린의 공식적인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던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이 쿠피안스크 거짓말의 폭로와 함께 처음으로 집단적인 반란에 깃발을 들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리바르와 같은 영향력 있는 채널들은 우리는 적이 아니라 정보, 심리전에서 우리 자신을 패배시켰다고 말하며 역사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이 문장은 러시아 국가 구조의 부패 과정을 가장 명확하게 요약한 것입니다. 군대가 자국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고 선전 채널조차 이 거짓말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면 이는 시스템이 내부에서부터 붕괴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모스크바가 전과를 왜곡하고 예비 부대를 너무 일찍 철수시켜 군인들을 패배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외치는 블로거들의 글을 러시아 사회의 신뢰의 벽을 산산조각 내는 강력한 일격입니다. 이 혼란의 군사 전략 수준에는 우크라이나 총참모장 시르스키 장군이 교묘하게 설치한 덫이 놓여 있습니다. 시르스키는 쿠피안스크에 대한 러시아의 집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여 이 지역을 러시아군을 위한 블랙홀로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쿠피안스크 주변에 상당한 군사 예비군을 집중시켜 러시아의 인력과 자원을 소모하는 제2의 포크롭스크 전선으로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는 쿠피안스크에서 상징적인 승리를 추구하는 동안 실제로는 자국의 전략 예비군을 우크라이나의 가장 잘 준비된 죽음의 구역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시르스키의 조치는 도네츠크나 자포리자 같은 다른 전선에 대한 러시아의 압박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심과 물류를 한 지점에 묶어둠으로써 러시아 지휘체계를 마비시킵니다. 그 파급 효과는 최전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러시아의 심장부까지 도달합니다. 쿠피안스크에서의 군사적 굴욕이 펼쳐지는 동안 모스크바 중심부의 바르샤브스카야 플라자 비즈니스 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러시아 국민들에게 전쟁이 이제 문 앞에 닥쳤음을 상기시키는 사이렌과 같았습니다. 300제곱미터의 지역이 화염에 휩싸이고 사람들이 대피해야 했다는 사실은 러시아의 안전한 후방이라는 환상이 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점령된 크림반도에서 올리는 사이렌과 공격 위협으로 인한 전략적 케르치 다리의 패전을 러시아가 동시다발적 옥죄임을 겪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한쪽에는 최전선에서 패배한 군대, 다른 한쪽에는 수도가 화염에 휩싸이고 가장 중요한 물 동맥인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 교통을 중단해야 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들을 러시아 군인의 정신에 돌이킬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허위 보고로 인해 현장의 군인들이 본부와 단절되고 협조 없이 방치되면서 군중 심리가 유발됩니다. 한 부대가 옆 부대가 파괴되는 것을 보고 지휘관의 진격명령이 거짓임을 깨달았을 때 옥종의 사슬은 끊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쿠피안스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외침은 사실, 그들이 우리를 여기에 죽게 내버려뒀다고 비명을 지르는 최전선 병사의 디지털 메아리입니다. 우크라이나 제125여단의 성공적인 방어를 러시아의 군사 능력뿐만 아니라 군의 도덕적 중추까지 산산조각 냈습니다. 쿠피안스크는 푸틴의 장군들의 무능과 거짓말이 폭로되는 무대가 되었고, 이 장면을 러시아 전체가 공포에 떨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쿠피안스크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를 넘어 러시아 국가기구의 심장부에 있는 치명적인 질병, 즉 눈먼차르 증후군과 절대적인 혼란을 진단하게 해줍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수년간 충성이라는 미명하에 아청꾼들로 자신을 둘러쌌습니다. 하지만 쿠피안스크 대실패는 이 벽이 더 이상 푸틴을 외부 세계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현실과 단절시킵니다.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현장의 재앙을 은폐하고 푸틴에게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보고하기로 한 결정을 러시아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완전히 마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군의 최고 지휘관이 총사령관에게 전선 상황에 대해 그렇게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면 이 시스템 내에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푸틴은 이제 상상의 지도 위에서 존재하지 않는 군대를 관리하려는 지도자의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군사 블로거들의 반란은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권의 비공식 선전기관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는 선언입니다. 군인들은 지휘관들이 자신들을 단지 통계 수치로만 보고 자신의 경력을 지키기 위해 수천 명의 군인들을 불 속으로 던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군대의 전투 의지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독입니다. 쿠피안스크 침투 시도 중 차단 부대에 의해 총살당할 것을 두려워했던 러시아 군인은 이제 총구를 우크라이나가 아닌 아마도 곧 자신의 지휘관들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자국 군인에게 발포하는 군대가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증명해왔습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이 거짓의 사슬을 러시아의 국제적 신뢰도와 억지력 또한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쿠피안스크 같은 전술적 표적에 대해서조차 진실을 숨기는 정관이 핵능력, 경제 통계 또는 외교적 약속에 대해 하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모스크바의 승리 신화는 쿠피안스크의 안개 속으로 사라지고 쓰라린 진실로 대체되었습니다. 러시아 군은 현대전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술을 고철로 대체하려 하며 지휘 체계가 거짓으로 녹슨 거추장스러운 거인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무기뿐만 아니라 진실의 힘으로도 이 거인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시르스키가 쿠피안스크에 쌓아둔 예비 병력과 그가 설치한 덫은 단순한 군사적 기동이 아니라 푸틴의 거짓말 기계를 교란시키는 현실의 충격입니다. 궁극적으로 쿠피안스크 사건을 러시아 연방 해체 과정의 분수령입니다. 프랑켄슈타인 탱크는 러시아 산업의 파산을 상징합니다. 거짓 복원을 러시아 국가정보기관의 파산을 상징하며 군인들의 절규는 러시아 사회의 인내심이 고갈되었음을 상징합니다. 푸틴이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던 요새는 외부의 타격이 아닌 내부의 거짓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크렘린의 그 테이블에서 발레리 게라시모프가 한 거짓말은 쿠피안스크 평원에서 수천 명의 러시아 군인들의 피로 씻어내려 했지만 그 얼룩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한 군데의 패배가 아니라 범죄적 음모의 붕괴입니다. 고철로 뒤덮인 탱크와 자기 병사들의 등을 찌르는 지휘관들은 위대한 러시아 신화의 관에 박히는 마지막 못입니다. 쿠피안스크의 안개가 겉었을 때 남은 것은 우크라이나의 승리뿐만 아니라 크렘린이 자국민을 배신했다는 냉엄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스크바에서 탄 건 건물만이 아니었다. 모두 푸틴을 믿던 장군들, 지휘관을 믿던 병사들, 그리고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였다. 그리고 이 불은 더 이상 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새로운 비디오에 대한 최신 소식을 받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